자, 진영고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선생님, 교사 최은정입니다. 자, 학교에서 나눠드린 9차 가정학습지에 있는 통합사회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내용은 문제풀이 영상이 아니고 우리가 수업처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수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 9차 가정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영상은 제가 나눠드린 통합사회 9차 학습지입니다. 자, 9차 학습지. 자, 여러분, 요런 페이지가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 있으면 준비되신 거고요. 제가 요 페이지에 있는 설명대로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설명을 통해서 필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이 프린트로 공책에 필기하시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의 순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환경 문제의 발생. 환경 문제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까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우선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환경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인한 대량 생산 이후에 공업이 발전하면서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구가 증가하고 또한 이런 화석연료의 자원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자, 환경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환경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복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피해에 심각하다,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요. 피해가 심각하다. 세 번째로는 피해 규모의 광범위성.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환경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우리 환경 문제의 종류 5가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크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환경 문제, 두 번째 사막화, 세 번째 오존층 파괴, 네 번째 산성비, 다섯 번째 열대림 파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의 발생이 증가하면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증가한대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도시가 건설되고 공업지대가 건설되면서 이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된대요.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바다의 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지대, 낮은 지대가 물에 잠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생기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된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재해는 태풍, 화산, 지진, 가뭄, 해일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곳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세계 지도인데요. 자, 연두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은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래요. 자, 제가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홍수가, 자, 북쪽에도 있고, 요런 쪽에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 곳이 보여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 곳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자, 요런 지역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남극 쪽인데요. 남극 쪽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온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온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물결 모양은 태풍의 열대저기압이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지역에 이렇게 물결 무늬에 태풍이 열대저기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재해가 아주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동영상, 지구온난화에 대한 동영상 아주 짧아요.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여러 가지 기체로 섞인 대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대기가 햇빛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땅에서 나오는 열을 대기 밖으로 내보내 지구는 항상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땅에서 나오는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 양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많은 도시와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또한 기상변화를 일으켜 세계 각지에서 태풍, 홍수, 가뭄,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하시니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경문제의 두 번째 사막화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막화라고 하는 것의 발생 원인은 우리의 자연재해 중에서 비가 안 오는 현상,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또한 여기에 인구가 증가해서 우리가 과도한 경작과 방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벌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육류 소비가 확대되면서 목축업이라는 것이 확대되면 기존의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하고, 기존의 사막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봄철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황사가 점점 심해돼서 원래는 봄철에만 있던 황사가 우리나라에 1년 내내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에 아랄해라고 하는 작은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에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바다였던 땅이 점점 사막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자, 인공위성을 통한 지도를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왼쪽에 이렇게 바다처럼 보여져 있는 아라레가 현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래요. 자, 제가 조금 더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요런 모습이래요. 과거에는 이렇게 바다의 모습이 보였던 인공위성 사진이 현재는 이렇게 사막으로 변해버렸대요. 이런 것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자, 자, 지워볼게요. 지금 현재 원래 바다였던 땅이었는데 여기 지금 배들이 덩그마니 남겨져 있는데 이 아라레가 사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 문제, 오존층 파괴라고 하는 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존층 파괴의 원인은 염화플루오리나탄소의 증가인데, 여러분 염화플루오리나탄소라고 하는 말은 좀 들어보시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런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온 가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프레온 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오존층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층이 파괴된대요. 이 프레온 가스는 어떠한 발포제라든지 에어컨의 냉매제라든지 헤어스프레이의 가스라든지 우리 냉장고에 있는 냉매제 등인데, 우리가 이런 에어컨이나 냉매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존층이 파괴된대요. 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성층권에서,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지상에서 25에서 30km 상공에 있는 오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기층인데요. 이 오존층이 하는 일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상의 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존층인데, 우리가 프레온 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사용이 많아지면 이 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파괴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상황이 오존층이 있었을 때의 지역이고, 자,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니 오른쪽에 있는 지역,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떤 영향이 주냐면 피부암이라든지 백내장, 인체의 가장 갑자기,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 이런 자외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환경 문제 산성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비가 내리는 원인은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차의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등에서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우리의 비구름에 섞여서 내리는 비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자, 이 산성비로 인해서 산성의 성질이 강한 비가 내리면 산림, 그러니까 숲이 파괴되고요. 하천이 오염되면서 굉장히 산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특히 조각상, 문화재가 부식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러시아에 있는 산림인데요. 이 산성비가 내리면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지금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우리 또 하나의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오른쪽으로 가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녹일 만큼, 부식할 만큼 산성비의 위험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환경 문제, 열대림 파괴예요. 열대림은 적도 가까운 근처에 연중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 있는 숲을 열대림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려요. 왜요? 산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열대림을 벌목하고 개간하고 목축해서 도시로 만들려고 해서 전부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열대림이 파괴되면요, 우리 동식물의 서식지가 감소되고 토양이 침식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반대 개념이죠. 이산화탄소, 산소가 줄어듭니다. 열대림으로 인해서 산소 발송량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먹이사슬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태계가 교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 벌목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자, 환경영향평가, 어떠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또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라는 말이고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라는 말은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킨다. 화석연료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화석연료란 석탄과 석유라고 얘기했어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또한 정책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를 실시하고,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정책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4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제품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표시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으셨죠? 자, 우리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단계부터 5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가장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좋은 것을, 자, 그렇죠, 1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1단계만 보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자, 바로 여기 이 화살표 부분입니다.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이 사고 있는 이 제품은 1년에
전기료를 75,000원 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때, 전자제품을 사실 때 이 소비 효율 등급 중에서 내가 내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두 번째,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살펴볼게요. 자, 기업 윤리 의식을 정립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어떤 기업의 당면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환경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방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하는 것이 기업의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도움을 위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우리가 어떤 폐타이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정수가 맑고 깨끗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것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친환경 제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라고 하는 단체는요, 개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전 국가적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단체를 시민사회라고 해요. 자, 이들은 환경정책 및 사업을 감시합니다. 또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요.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을 하죠. 자,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그린피스라든지 WWF라고 하는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린피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흰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고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어떠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진, 그린피스 활동 중에서 고래의 남획을 금지, 고래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바다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린피스라고 하는 활동의 사진이고, 이것은요,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으니 열대림은 지구의 심장, 허파와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허파가 갉아먹혀지고 있어요. 우리 열대림을 파괴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WWF 세계 자연기금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겠죠.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녹색 생활을 실천한다라는 뜻. 자, 녹색 생활이 뭐냐면, 자, 녹색 소비 활동을 한다. 자, 두 번째,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한다. 자, 세 번째,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 네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한다. 자,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왔죠? 녹색 소비. 자, 여러분 하고 계시는 소비 활동인데 녹색 소비란 자,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후에 버릴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때도 에너지 절약을, 자, 버릴 때에는 분리수거를 하는 이런 행동을 녹색 소비라고 해요. 우리 진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들은 잘하고 계시지요?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학습지 필기 자, 나눠드린 학습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요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보고 공책에 필기하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형성평가 남아 있습니다.
형성평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그림 봤어요. 자, 이 그림. 자, 조각상의 얼굴이 뭉개졌어요. 자, 왼쪽 사진에 나타난 조각상의 부식 원인은 무엇이었죠? 어떤 환경 문제 때문이었다? 그렇죠. 답은 산성비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업 내용이 조금 길었어요. 자, 지난번에는 문제풀이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끊어서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수업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다 보니 조금 영상이 길어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 말소리가 들을 때까지 들으신 분은 최고, 최고, 최최고, 천재, 천재, 초천재. 자, 어쩜 이럴까? 우리 어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할까? 우리 진영고 1학년 학생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